나는 그날 미연이 골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신문을 넘겼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새로운 취미쯤이야. 세무법인에서 야근하며 여러 회사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내게는 그저 일상의 작은 변화일 뿐이었다.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미연의 말에 나는 신문 너머로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너무 돈 들이지는 마. 골프는 장비값도 많이 들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심한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첫 균열을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신경 쓴 건 오직 비용뿐이었다. 10년 만에 새로운 취미를 갖겠다는 아내의 설렘이나 그 이유가 된 스트레스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연은 스마트폰으로 골프 강습을 검색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재무제표에 묻혀 있었고 아내가 화면을 보며 지었던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새로운 립스틱 색깔이 눈에 들어왔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내 침묵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다. 첫 수업날 미연은 새 운동복을 입고 나갔다. 오후 2시 점심 회의를 마친 나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수업 어때? 한참이 지나서야 온 답장. 좋아. 프로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게 전부였다. 우리 대화는 항상 그랬다.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텔레그램 같은 문장들. 그날 저녁 미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고 말수도 늘었다. 크린 골프라서 실제 필드와는 다르대. 그래도 기본 자세 잡는 건 똑같대. 선생님이 내 자세 보더니 감각이 있대.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프로님이 내 손을 잡고 그립 잡는 법을 알려줬어. 와, 이 감각 처음이세요? 느낌 진짜 좋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미연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잘 됐네 정도로 대답했다. 내 반응이 그녀의 눈빛을 어떻게 흐리게 했는지 그때는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미연은 주 3회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간에 주로 야근을 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미연의 변화는 뚜렷했다. 골프 채널을 찾아보고 골프 유튜브를 보며 스윙 폼을 연구했다. 손목에는 골프 전용 시계가 생겼고 집안 곳곳에 골프 잡지가 놓여 있었다. 문제는 2달째부터였다. 미연이 주말 레슨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시간에 나는 집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골프 경기를 보고 있었다. 도시락 말고는 골프에 대해 아내와 나눌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새 주말에도 가? 이제 꽤 치게 됐나 보네. 조금 늘긴 했어. 이번엔 필드 나갈 준비도 해야 해서. 미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설렘이었다. 나를 향한 게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한 설렘. 그 다른 무언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건 3개월이 지난 후였다. 미연의 핸드폰에 자주 울리는 알림음. 이동찬 프로라는 이름과 함께 처음엔 단순한 레슨 일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 11시, 새벽 1시에도 오는 메시지들. 나는 무심코 지나쳤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다. 살짝 술 냄새가 났지만 골프 모임에서 회식했다고 했다. 그날 밤 미연은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며 물었다. 여보, 나 연습 더 하려고, 개인 레슨 몇 번 더 받으려고. 괜찮지? 아내의 눈빛에 낯선 열기가 있었다. 열기라기보다는 불안함이 섞인 기대감 같은 것. 나는 여전히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비용은 좀 어떻게 되는데? 그 순간 미연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삶이라는 골프 코스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첫 티샷을 날리고 있었다. 세무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나는 더욱 바빠졌다. 밤 10시 전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 시간 동안 미연의 골프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랬다. 내 눈으로 확인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이제 필드에 나갈 준비가 됐대. 동찬 프로님이 주말에 같이 라운딩 해보자고 하시더라고. 미연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현듯 물었다. 동찬 프로? 아, 그 선생님 이름이 동찬이었나? 응,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동찬 프로님. 미연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불만과 함께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주 말했던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법인세 감면 규정과 고객사 재무제표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주말 라운딩이라는 건 실제 골프장에 나가는 거겠지. 나는 무심코 생각했다. 동반자가 필요한 건가? 물어볼까 했지만 미연이 먼저 말했다. 초보자들 몇 명 더 있어. 프로님이 데려갈 거래. 아마 밤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미연의 주말 외출은 일상이 되었다. 가끔은 저녁까지 연장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미연이 복잡한 골프 용어로 설명하는 필드 경험담을 반쯤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 그러다 문득 미연의 향수 냄새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강해졌고 어딘가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었다. 새 향수야?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미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골프장 매장에서 산 거야. 야외 활동할 때 좋대서. 나는 그 설명에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 달라져 있었다. 미연의 눈빛, 말투, 집에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연은 평일 개인 레슨도 추가했다. 이제 일주일에 5번, 거의 매일 골프장을 찾았다. 그날 밤 미연은 늦게 돌아와 바로 샤워를 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어딘가 상기된 얼굴로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 특별히 힘들었어. 동찬 프로가, 아니, 오늘 특별 훈련을 했거든. 그 순간 미연의 말이 살짝 더듬어졌지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다. 요즘 들어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연의 휴대폰은 항상 잠금 상태였다. 이전에는 무심코 테이블 위에 올려두곤 했던 것과는 달랐다. 메시지가 오면 황급히 확인하고 심지어 한 번은 내가 다가가자 화면을 급히 껐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씨앗을 심었다. 미연이 골프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밤샘 라운딩을 한다고 했다. 멀리 있는 골프장이라 새벽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골프를 밤에도 치나? 일부 골프장은 야간 라운딩이 가능해. 동찬 프로가 이번 기회 아니면 체험하기 힘들다고 다른 회원들도 몇 명 같이 가. 나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다. 아내를 믿었고 나 자신도 바쁜 업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갑자기 미연의 골프 가방이 생각났다. 그녀가 급히 챙기는 것을 보았는데 평소보다 작았던 것 같았다. 골프채를 다 넣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직업적 습관으로 증거 없는 의심은 접어두었다. 그날 밤 나는 미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게 되었다. 골프 관련 게시물이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에 이동찬 프로라는 이름이 있었다. 호기심에 그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30 중반의 젊은 남자였다. 탄탄한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게시물을 보니 주로 골프 팁과 자세 교정 사진들이었다. 그중 몇 장에는 미연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골프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한 장의 사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찬의 손이 미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미연의 표정은 내가 오래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이었다. 행복하고 설레는, 어쩌면 사랑에 빠진 듯한 얼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가 세운 신뢰의 벽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부터 허물어지고 있던 우리 결혼 생활의 무너짐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의심은 작은 물방울처럼 시작해 점점 커다란 파도가 되었다. 밤새 뒤척이며 동찬의 소셜미디어와 미연의 행동 변화를 곱씹었다. 세무사로 일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미연이 전화로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의심했다. 출근길에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건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게 세무사로서의 습관이 속삭였다. 증거를 찾아봐. 점심시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미연의 카드에는 골프장 결제 내역과 함께 눈에 띄는 패턴이 있었다. 필드 라운딩이라던 날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모텔의 결제 내역이 함께 있었다. 첫 2달은 없다가 3번째 달부터 주말마다 반복되는 패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귀가 멍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의심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세무조사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처럼 나는 증거를 더 찾기로 했다. 그날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미연의 골프 가방을 살펴보는 내 손이 떨렸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도 뭔가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움직였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모텔 명함과 사용한 콘돔 포장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무릎이 꺾였다. 화장실에 급히 달려가 구토했다. 변기 앞에 무릎 꿇은 채 실내로 쌓아올린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귓가에서 우문거리는 소리 속에 미연의 웃음소리, 나를 향했던 첫 눈빛, 결혼식 날의 약속들이 산산조각 났다. 진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서류 정리하듯 사실을 정리했다. 미연, 내 아내, 이동찬, 골프 강사, 육체관계, 지속적 만남, 거짓말, 배신, 각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감정을 누르고 계속 생각했다. 변호사 친구 승민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이혼, 아니, 상간자 소송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승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전문가적 태도로 돌아왔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기록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승민의 조언대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비밀리에 미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골프장 방문 시간과 실제 레슨 시간을 대조했다. 또한 카드 영수증, 미연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동찬과 주고받은 댓글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미연에게 소홀했던 걸까?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걸까? 10년 동안 한 번도 미연의 진짜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내 책임은 없을까?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밤중에 깨어 옆에 누운 미연을 바라보며 지금 그녀의 꿈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다. 그럼에도 아침이 되면 평소처럼 행동했다.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는 척했다. 한 주가 지나자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헬쓱해졌다. 동료들이 건강을 걱정했지만 야근 탓이라고 둘러댔다. 실제로는 매일 밤 미연이 잠든 후 휴대폰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이동찬에 대해 조사하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동찬이 단순한 골프 강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는 여러 기혼 여성 회원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소셜미디어에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골프 업계 소문은 달랐다. 유부녀 킬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는 미연에게서 이동찬에게로 확장됐다. 전문적으로 내 아내를 유혹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승민은 상간자 소송에서 이런 패턴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직접 대면할 것인가? 이혼을 청구할 것인가?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것인가?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러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미연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과 함께 존재하는 배신감, 분노, 상실감이 너무 컸다. 결국 나는 직접적인 대면 대신 더 냉정한 방법을 선택했다. 아내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그것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미연이 또다시 주말 라운딩을 언급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끝이라고 결론 내렸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신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뿐이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직접적인 대면은 하지 않기로. 승민은 증거를 가지고 미연과 이동찬을 동시에 고소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비록 종착점에 다다랐더라도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는 건 견딜 수 없었다. 금요일 저녁 미연은 또 다른 주말 라운딩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요즘 스윙은 잘 되지? 거리도 많이 늘었겠고. 그 순간 미연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읽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평소와 다른 내 태도에 놀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조금씩 늘고 있어.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밥그릇을 밀어두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좋겠다. 나는 이번 주말 서류 검토해야 할 게 많아서 거실에서 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식탁을 떠났다. 뒤에서 미연이 뭐라고 말했는지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귀에서 내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날 저녁부터 거실 소파는 내 침대가 되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믿는 척했던 걸까? 주말 내내 나는 소파에서 골프 경기를 봤다. 해설자들이 스윙폼과 그립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쓴웃음이 나왔다. 미연은 예정대로 골프장에 갔다. 그 골프장이 어디인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 일요일 밤, 미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척했다. 이전 같았으면 어땠어?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거짓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연은 현관에서 잠시 망설이다 침실로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 그리고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는 그 소리들이 안식처 같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막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나는 미연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 한 잔만 두고 출근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대화 없는 동거, 눈 마주침 없는 공존, 접촉 없는 결혼,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퇴근 후 각자의 공간, 나는 거실, 미연은 침실,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지만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내일 출장이야. 우유 떨어졌어. 마치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사는 이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미연은 골프를 계속했다. 다만 빈도가 줄어들었고 주말 라운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울리던 메시지 알림도 사라졌다. 그녀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까?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낼 거야?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같이 자지도 않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마음 같아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증거도 있다고. 그녀가 얼마나 나를 배신했는지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야.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까? 아니면 거짓 눈물일까? 더 이상 그녀의 진심을 판단할 수 없었다. 신뢰의 끈이 끊어진 후엔 모든 감정이 의심스러워진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당신 골프에는 방해되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미연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돌아서 침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흐느낌이 들려왔다. 진짜 울음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내게는 그 구분이 무의미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오지 않았다. 우리에겐 자녀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적어도 아이가 이 냉정 같은 가정 분위기를 견딜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미연은 더 이상 골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골프백이 현관에서 사라졌고 골프 채널을 보던 습관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우리 관계는 그린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공처럼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우리 집은 싸우지도 웃지도 않는 무언의 감옥이 되었다. 화해도 이혼도 아닌 기이한 중간지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두는 커피 한 잔이 남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힘든 질문, 정말 이혼해야 할까? 냉정 같은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다. 어느 주말 아침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연이 골프백을 들고 나가는 날이 다시 온 건가?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미연은 그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뿐이었다. 골프백은 한 달 전 현관에서 사라졌다. 이동찬과의 관계도 끝났다는 걸 눈치챘다. 미연의 얼굴에서 그 활기찬 생기가 사라졌고 밤늦은 메시지도, 주말 외출도 없어졌으니까 그녀가 선택한 건지 이동찬이 떠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승민의 조언대로라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혼도 소송도 어떤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 미친 거 아니야? 모욕감을 그냥 사귀고 산다고? 적어도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승민의 말이 틀리진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법정에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10년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종결짓는 서류에 서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쉬운 복수 방법도 있었다.
이동찬의 골프 아카데미에 미연과의 사진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그의 행각을 폭로하는 것. 하지만 그런 치졸한 방식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미연이 아직도 그녀를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상한 동거 상태로 접어들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했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더 두려웠다. 미연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듯했다. 처음에는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포기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후회와 슬픔을 봤을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일까? 더 이상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미연의 노트를 발견했다. 열어보지 않았다. 예전의 나라면 궁금증을 참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어떤 진실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접시를 닦았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동찬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무 외로웠어. 외로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도 미연을 외롭게 했던 걸까? 우리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 내 냉담한 반응에 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침실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주말, 거실 TV에서 골프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다. 선수가 퍼팅을 실패하자 해설자가 말했다. 아쉽습니다. 라인을 제대로 읽었지만 거리 조절에 실패했네요. 골프는 결국 감각의 스포츠입니다. 문득 우리 결혼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향은 맞았을지 몰라도 서로를 향한 거리 조절에 실패했던 건 아닐까. 너무 멀어졌거나 혹은 너무 가깝다고 착각했거나. 3달째 되던 날, 미연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작은 여행 가방에 필수품만 챙겼다. 내가 묻지 않아도 그녀가 먼저 말했다. 친정에 잠시 가볼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 출근길에 현관에서 마주쳤다. 미연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정말 끝인 거야? 평소라면 그래, 끝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목이 메었다. 대신 어깨만 으쓱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뭔가 없어진 것 같아서 채우고 싶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 미연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이 편안했는지 아니면 더 공허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미연이 떠난 지 한 달. 나는 매일 밤 골프 경기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은 그녀에게 전화해보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11번째 기념일. 어쩌면 마지막 기념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미연이었다. 기념일인데 잘 지내?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더 깊었다. 아직 우리 사이에 다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같은 것.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럭저럭. 당신은? 짧은 침묵 후 미연이 말을 이었다. 민서가.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사랑,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거실 창가에 섰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TV에서는 여전히 골프 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다. 선수가 깊은 러프에서 공을 구해내자 해설자가 말했다. 놀라운 샷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침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지친 얼굴이 비쳤다. 미연의 화장대에는 아직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향수병, 화장품들, 그리고 우리의 결혼사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서로의 티샷은 벙커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벙커샷도 때로는 버디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샷일지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법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